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1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문제를 풀 때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작업 환경 선택을 해 놓으시면 숨김없이 필요한 모든 도구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상관없이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이것도 확인할게요.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들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울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펼쳐지는 게 보일 겁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에 맞춰볼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너럴 보시면 Use Legacy New Document Dialog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창을 예전 방식으로 열어주세요 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과 이전 버전의 시작창이 좀 다른데요. 최신 버전에서 좀 감춰놓은 화면이 있어서 예전 버전처럼 모든 메뉴들이 쫙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Use Legacy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밝게 볼 건지 어둡게 볼 건지 선택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색상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주세요. 문제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문제를 출제하니까요. 여러분들의 화면에서도 눈금자 켜놓고 밀리미터 단위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글꼴이나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선을 뽑을 예정이라면 가이드라인의 색상도 지정이 가능할 거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이미지를 삽입할 때 그 이미지들을 어떤 퀄리티로 볼 건지 정해 놓는 건데요. 디폴트 뷰가 혹시 메모리가 좀 작아서 내 거 컴퓨터는 프로그램 자체를 힘들어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티피컬로 낮춰 놓으면 그래도 그림을 빨리빨리 보실 수 있을 텐데, 요즘에는 컴퓨터들이 사양이 좋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로 두셔도 상관은 없으실 겁니다. OK 단추 눌렀고요. 마지막으로 도형을 제작할 때에 도형에 대해서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mm에 10mm짜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크기가 립스와 하이트 10, 10이라고 나타나게 될 텐데요. 선의 두께 값을 주게 되면 그 두께 값에 따라서 이 안쪽으로 도형이 축소된 것처럼 값이 조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소수자리로 조그맣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3줄이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디멘션 include stroke widget이라고 하는 옵션을 V체크 풀어주세요. 그러면 선의 두께값이 도형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크기와 이름 지시가 되어 있죠. 210에 297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페이지는 한 장짜리 만들 거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라고 하는 건 1이라고 둘 거고요. 용지 사이즈 210에 297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불만 없습니다. 단은 3단이라고 했으니까 컬럼의 개수를 3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단의 간격도 7mm라고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백에 대해서 위아래 안쪽 바깥쪽 20mm로 공통되어 있으니까요. 마진값은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값을 하나만 바꿔주셔도 다 한꺼번에 같이 바뀔 거예요.
블리드라고 하는 돌연 3mm가 되어 있으니까 블리드 값도 3이라고 공통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설정이 다 끝났으면 오케이. 인디자인에서 도형에 대해 글자에 대해 색깔들 지시를 해주는데요. 필요한 색상들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클릭해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제일 끝자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해 주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색상이 똑같은 아이 하나 더 추가돼요.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C0, M0, Y0, K0이라고 값을 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더블 클릭해서 창을 띄우시고 값을 넣어주세요.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보시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기본 그라디언트가 있을 거예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얘를 에디트 스와치라고 스와치에다가 보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 색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서 색상 아래쪽에 물감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CMYK 값 넣어 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도 역시 클릭하면 색깔 넣으실 수 있을 텐데 CMYK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면 스탑 컬러를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라색부터 흰색으로 바뀌는 그라디언트 오케이 하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들을 뽑으셨다면 글자 작업도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할 거니까요. 단락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단락 스타일 만드실 때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기본 단락 되어 있는 거 저희는 영문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 글자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글을 입력할 경우에 엑스박스가 뜨니까요. 요거를 한글 글꼴로 바꿔 놓는 게 좋겠습니다. 베이지 패러그래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베이지 캐릭터 글꼴에 대해서 한글 글꼴 어떤 글꼴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굴림, 도든, 궁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일단 한글로 설정을 해 놨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면 스타일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요걸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주세요. 전문이라고 첫 번째 거 단락 스타일. 거기에 대해서는 글꼴 바탕에 11이라고 베이지 캐릭터에서 글꼴 찾으시면 되겠죠. 행간이라고 하는 건 리딩, 자간이라고 하는 건 트래킹이에요. 리딩 줄 간격을 20, 트래킹 자간은 마이너스 50.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색깔 지시되어 있네요. 캐릭터 컬러도 제시하고 있는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죠.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라고 했습니다. 드랍캡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면 두 줄만큼 라인은 2, 캐릭터 글자는 한 개만 커질 거다라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예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커진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균등 배치라고 했습니다. 인덴트에 가시면 얼라인먼트 정렬해 주는 게 레프트 왼쪽으로만 되어 있네요.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해서 왼쪽 균등 배치 지정하시면 됩니다. 빠짐없이 싹 다 적용하셨다면 오케이 단추 눌러주세요. 전문이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 추가가 됐어요. 다시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를 할 거다라고 더하기 단추 새로운 게 추가가 됐죠. 더블 클릭해서 이번엔 제목이라고 넣을 거고요. 베이직 캐릭터부터 글꼴 궁서에 12, 자가는 마이너스 25라고 되어 있네요. 글꼴 잘 찾으시고요. 글자의 색깔 지시가 된 대로 캐릭터 컬러 색상 값을 찾으세요.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인덴트에 가셔서 얼라인 가운데로 센터 맞춰주면 되겠죠. 본문도 추가하겠습니다. 베이지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단추
추가된 거 더블 클릭, 본문, 기본 글꼴 도둠의 9, 행간 줄 간격과 자간 글자 사이의 간격, 리딩과 트래킹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 흰색이고요. 왼쪽 균등 배치 인덴트에서 left justify 3개의 단락 스타일 지정을 했으면 다시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오세요. 일반적인 글자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글씨 모양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까요? 파일에 가시면 플레이스라고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2급의 1번 열기 클릭해서 쭉 크기 비슷하게 드래그해서 배치할 거고요. 가지고 온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다 싶으시면 크기 조절하면 되는데 파란색 테두리인 상태에서 조절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의 액자만 커지고 작아집니다.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클릭하시면 갈색의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이건 실제로 들어있는 사진의 크기예요. 액자랑 상관없이 사진만 커지고 사진만 작아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액자와 사진 같이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오토피트라고 하는 걸 체크해 두시면 액자와 사진이 동시에 커지고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피트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2급의 1번은 이펙트 효과를 줄 겁니다. 경사와 엠보스 그리고 그림자 효과 줘라라고 되어 있네요. 개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 있을 거예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테다. 프리뷰 보시면서 깜빡깜빡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도 는 거 안 는 거 차이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추가로 클리핑 패스 작업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주변에 요만큼 비어있는 거 요거 완전히 다 없애버릴 건가 봅니다.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클리핑 패스라고 메뉴가 있을 거고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는 포토샵 패스라고 포토샵으로 미리 다 패스를 따놨나 봅니다. 그렇게 할게 라고 OK 단추 눌러주시면 갈색으로 요만큼만 따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에 대해서 텍스트 감싸기, 텍스트 랩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텍스트 랩이라고 보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보시면 around라고 주변을 감싸줄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얼마만큼 감싸줄 건지 숫자 값도 제시합니다. 6mm만큼이라고 지시한 대로 값을 줬더니 주변에 이렇게 방어막 쳐진 거 보이시죠? 랩핑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글자들이 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랩을 씌워준 거죠. 선택은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시고 2급의 2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가지고 올 테다. 2급의 2번에는 그림이 1개, 2개, 3개, 3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 3개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시죠? 얘가 맞군요.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단에 맞춰서 배치를 했고요.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그게 액자의 크기였습니다. 액자만 줄어들어요. 그림은 이렇게 잘리워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2급의 2번은 효과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고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적용할 수 있어요.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출력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각형의 모퉁이가 잘리워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퉁이가 뾰족하죠. 개체 선택하고 계신 상태에서 또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모퉁이가 뾰족해요 라고 사각형 직각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둥글게 라운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값을 얼마만큼 해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대충만 가늠하시면 돼요. 분위기 비슷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얘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요거는 그 그림이 들어있는 거고요. 파란색의 테두리 요 친구를 선택하셔서 Alt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예요.
다시 Alt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3 개를 다 만들었고 안쪽에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들어있는 그림이 투영돼서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기까지 보일 거다. 다시 세 번째도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요만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습 삼아서 할 때 얘네들은 저작권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쓰지 마세요라고 안내 문구 들어있는 거예요. 글자는 무시하고 연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도형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언급이 없는 거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요 뒤쪽에 배경 그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파일에서 플레이스라고 가지고 올 때에 2급에 3번 배경 그림이 있었습니다. 별 얘기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야 돼요. 열기 단추 눌렀고요. 전체 크게 쫙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고요. 그냥 맨 뒤에다가 깔아 놓으면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제일 뒤로 가세요. 샌드 투 백. 큰 그림은 아무래도 움직거리면 귀찮으니까요.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되지 않아요. 그럼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1번 192에 280이라고 하면 되게 큰 사각형인가 봅니다. 얘를 얘기하는 것 같죠? 큰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숫자 값을 192, 280이라고 값을 줄 거예요. 채워주는 색상 흰색이다 라고 되어 있죠. 채우는 색상은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획, 선의 두께 값도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선의 모양도 물결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불투명도까지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채우는 색상 흰색으로 했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색깔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그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위쪽에는 옵션에서 선의 두께값과 모양 여기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선의 두께값은 5라고 했으니까 5포인트, 선의 모양은 꾸불렁거리는 웨이브라고 했으니 물결 모양으로 좋습니다. 불투명도 역시 여기에서 100% 되어 있는 거 40%라고 낮추도록 하죠. 아무래도 도형을 나중에 그렸더니 밑에 깔려 있는 아이들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군요. 순서를 한 단계씩 뒤로 가실 수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가는 건 샌드 백워드죠. 여러 번 뒤로 가야 되면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 누르시면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순서가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죠. 이 커다란 사각형도 다른 아이들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라도 이미지 옮기려고 하는데 큰 게 움직거리면 번잡스러우니까 큰 아이는 완성됐을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을 걸어 주시는 게 다음 작업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형 2번 52 곱하기 10이라고 한 건 납작한 사각형인 것 같죠? 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도 역시 사각형이니까 렉탱글 클릭을 하고요. 52에 10 채우는 색상 맞춰주시면 될 텐데 그라디언트 색상 되어 있어서 그 색깔 그대로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죠. 다만 출력 형태 보시면 여기도 모퉁이가 좀 깎여 있으니까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모퉁이를 둥글게 하겠다라고 라운드 선택합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이것도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개체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미지도 배치가 끝났고 도형들도 배치가 끝났으니 글씨만 얹으면 되겠네요. 글자의 경우에는 소스 제공해 준 거에서 텍스트 파일도 같이 줬습니다. 첨부 파일에 보시면 2급의 4번 텍스트 파일 보이시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글자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필요한 글자들 이만큼입니다 라고 타이핑 굳이 하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컨트롤 C 복사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커다랗게 글씨 쓰고 색깔 넣고 효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인 거죠. 글자 작업하기 위해서 타입 툴 들었고요. 크게 상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커서가 깜빡거리면 컨트롤 V 붙여서 영문자 입력을 했습니다. 그 글자를 몽땅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돼요. 개체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글꼴 크기 기타 등등 옵션 설정하실 수 있어요. 타입 뉴 로만 볼드 제시하고 있는 글자의 색깔까지 다 넣었는데 획에 대한 것도 있네요.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글자의 색깔뿐만 아니라 글자의 테두리 윤곽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스와치에서 색깔 흰색 찾아줄 겁니다. 선의 두께값 주시고 이펙트 적용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스트로크 패널 써볼까요? 여기에서도 선의 두께값 3포인트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글자 선택된 상태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효과, 이펙트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개체 선택, 셀렉션 툴 이용해서 덩어리를 콩 찍으시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이펙트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오케이. 나머지 글자들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2025 예산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만큼 휘어져 있네요. 그건 곡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야 됩니다. 타입번호 패스죠. 펜도구 이용해서 곡선을 그릴 거예요. 시작점은 여기, 골짜기 깊은 골짜기 여기, 끝나는 건 여기입니다. 라고 시작점 클릭, 아래쪽은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끝나는 건 저기입니다. 라고 해서 곡선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글씨를 얹으시면 될 텐데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일 거고요. 이 곡선 위에다 글씨 쓰겠다라고 클릭하면 커서가 이 곡선 위에서 깜빡이게 될 겁니다. 글씨 복사해서 갖다 붙일게요.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그 글자들을 모두 다 선택하셔서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또 맞춰주시면 되겠죠? 궁서에 30, 글자의 색깔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테두리 아닙니다. 글자 색깔이 Y의 100자리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별 얘기는 없지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군요. 작업하고 계시면 글꼴뿐만 아니라 배치도 왼쪽 오른쪽 가운데라고 맞춰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작업을 했는데 아래쪽에 선이 남아 있어서 안 예쁘죠? 개체 선택 콩 찍으시면 이번엔 글자가 아니라 도형으로 인식이 되고요. 선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글자만 남겨주세요. 글자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도 있었군요. 개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줬어요. 내포에 찾아온이라고 하는 글자도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도둠에 16 글자 크기 맞춰주시고요. 색깔 맞춰주세요. 전문 담을 커다란 상자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다가 전문 내용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모든 글자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전문에 해당한다 라고 적용하면 되겠죠? 적당히 배치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제목과 본문도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계속 복사해서 쓰시고 글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출력물과 비슷한지 미리 보기 한번 다시 해 보시고요. 틀어진 게 없는지 쭉 훑어봅니다. 나쁘지 않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할 건데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로 또 하나는 PDF로 저장할 겁니다. 우선 인디자인 파일이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꼭 확인하시고 소환번호 넣어주세요.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문제번호 1이라고 붙일 거고 인디자인 맞아요. 저장 단추 눌러주시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PDF로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 파일에서 세이브가 아니라 내보낼 겁니다. 엑스퍼트 경로와 이름 맞습니다. 파일의 형식만 PDF로 정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인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프린트에 해당하는 PDF 골라줄 거예요. 저장 단추 눌러주면 대화창이 뜰 텐데요. PDF로 내보낼 때에 모든 프린터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면 올 프린터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엑스포트 내보내겠다라고 하면 출력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98에 267이라고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다큐먼트 페이지는 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넘버 오브 페이지는 3. 용지 사이즈가 다르니까 값을 직접 넣어 주셔야 되겠죠. 컬럼에 대해서도 단은 3단이다 라고 간격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값을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마진값이 여백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값 지정된 대로 서로 다른 값이죠. 링크를 풀어줄 거고요. 위쪽 아래쪽은 15, 인사이드 안쪽을 15, 바깥쪽은 25죠. 블리드 도령값은 3mm 그대로 갈 거예요. OK 단추 눌러서 새로 만들어 줬고요. 페이지를 세 페이지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안 보이죠. 마우스 위아래로 움직거리시면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출력 상태에서는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페이지 패널 가셔서 옆으로 나란히 배치를 해 놓도록 할게요. 페이지한테 직접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페이지야 라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Page 라고 선택을 하시면 페이지를 옮기실 수 있어요. 질질질 끌고 가서 가까이 갖다 붙이세요. 배치가 끝났으면 일단 필요한 색상부터 먼저 뽑아두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 가시고 기존에 있던 거 맨 밑에다가 선택하셔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뉴 스와치 색상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을 넣어주세요. 색깔은 도형이나 텍스트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색깔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꼭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찾아주십시오. 색깔 흰색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에디트 스와치, 스와치 쪽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라디언트 색상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지시된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상 CMYK로 안 보인다면 스탑 컬러 CMYK로 바꿔주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글자들 작업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단락 스타일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실 거고요. 베이직은 기본적으로 영문 글꼴 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베이직 캐릭터에서 한글 글꼴로 바꿔주셔라. 굴림이나 궁서, 도둠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요거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할 거다라고 더하기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추가가 됐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 떴었죠.
전문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베이직 캐릭터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굴림의 12, 행간이라고 하는 건 줄간격이죠. 리딩을 20. 자간이라고 하는 건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자간은 트래킹 마이너스 25. 글자의 장평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장평은 베이직에서는 찾을 수 없죠. 그 아래쪽에 있는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고급 기능에 들어있군요.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폭을 100%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90%로 낮추면 글씨가 날씬해질 거예요. 글자의 색깔 맞춰주셔야 되겠죠. K의 100짜리 캐릭터 컬러 K의 100 뽑아놓은 색상 적용하면 되겠고요.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 여기에 있었어요. 클릭해서 글자를 두 줄만큼 한 개가 커질 거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하는 거 인덴트에 가시면 얼라인에서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거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왼쪽 균등 배치까지 맞춰주시고 나오세요. 전문 만들어졌고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된 걸 더블 클릭해서 이번엔 제목이라고 바꿔줄게요. 베이직 캐릭터부터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 인덴트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여기 있어요. 퍼스트 라인 인덴트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줄을 3mm만큼 5mm만큼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 얼라인은 left justify. 기본으로 다시 꼭 돌아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지들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5번. 파일 이제 가지고 올 때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플레이스는 컨트롤 D 단축키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요. 2급의 5번 열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 크게 배치할 거고요. 이미지의 배치 미리 보기 상태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들이 혹시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삐져나간 건 잘려 보일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자라면 하얗게 색깔 비쳐 보이니까요. 꼭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친구 요거에 대해서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줬군요. 개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가시면 그라디언트 페더 보일 거예요. 그라디언트 페더는 부드럽게 사라지는 기능인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페더 값이 먹었네요. 결과물에서는 위아래로 적용이 됐으니까 앵글 값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을 걸어 줄게요. 2급의 6번 불러올까요? 컨트롤 D. 2급의 6번 열기. 2급의 6번에 대해서 이펙트 경사와 엠보스 그림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 줄 수 있었죠. 드랍 섀도우와 베벨 앤 엠보스 끝난 게 아니라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해서 텍스트 감싸기 해주세요까지도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클리핑 패스 있었어요. 여기서 옵션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가장자리 감지, 디텍트 엣지, OK 단추 눌러주시면 주변이 이렇게 감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세요 라고 했죠. 텍스트 감싸기 주변을 감싸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6mm라고 주어진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2급의 7번도 해달라고 했네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D 2급의 7번 열기 얘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친구로군요.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와 베벨 앤 엠보스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은 디텍트 엣지 주변을 감지해 줬으면
텍스트 랩을 씌워주겠습니다. 주변 어라운드 6mm. 선택 부르시고요. 2급의 8번 넘어갈게요. 컨트롤 D 눌러서 2급의 8번을 보니까 큰 이미지 두 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 얘기하는 것 같죠? 반원에다가 이미지를 가둬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겠군요. 취소. 동그라미 프레임, 일립스 프레임을 가지고 오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만들어줘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대략 만드셔도 되는데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요 정도, 그리고 반만 필요하니까 요만큼은 잘라 버리셔야 되겠죠? 네모지게 자를 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거쳐서 오셨다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네모지게 뺄 거다라고 패스파인더 활용할게요. 너네들 둘이라고 같이 선택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있죠? 빼는 건 서브 트랙입니다. 이렇게 뿅 하고 빼주시면 반원만 남아요. 크기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고요. 요 반원에 이미지를 담을 거죠.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이 프레임 안에 그림이 갇히게 될 겁니다. 2급의 8번 열기, 그림이 바로 갇혀 있죠.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콩 찍어 보시면 실제 그림은 이렇게 커다란 그림인가 봐요. 갈색 프레임 되게 커 보이죠? 얘 좀 줄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줄이실 때 쉬프트 눌러가면서 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겠군요. 요 정도의 크기로 갈게요. 2급의 8번의 경우에는 이펙트 그림자 줘야 되고 텍스트 감싸기도 줘라라고 되어 있군요. 하나 잘 만들었고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랩도 씌워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어라운드 얼마만큼이요? 6mm만큼이요. 라고 이제 요 아이를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개체 선택하겠다 셀렉션 툴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죠. 요만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적당하게 배치하시고요. 순서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군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레인지 맨 뒤로 가세요. 샌드 투 백 밑에 깔리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는데 요 네모진 친구들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 보시고 가져다 놓으셔야 되겠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컨트롤 D. 2급의 9번에 보시면 그림 5개가 한꺼번에 들어있군요. 예, 맞네요. 열기. 단에 맞춰서 크기를 적당히 배치할 거고요. 파란색의 테두리가 액자 상태인 거죠. 조절해서 하나는 요만큼만 보일 거다라고 맞춰줬어요. 잘 만드신 거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붙여넣을 수 있죠.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여요. 옆 동네도 요거 그냥 갖고 와서 쓰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그 안쪽에 있는 건 동글동글 굿을 옮기셔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어요. 도형을 배치해 보도록 할 거예요. 도형 1번 158에 138이라고 여기도 좀 큰 도형인데요. 흰색인 걸 보니까 얘를 얘기하는 것 같군요. 흰색의 사각형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드래그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값을 넣을 수 있죠. 158에 138 색깔 흰색으로 넣어 줄 거고요. 스와치에서 뽑아 놓은 흰색. 투명도도 좋군요. 위쪽에서 오퍼시티 50%라고 반투명하게 뒤쪽에 고구마가 비쳐 보여요. 도형에 선도 표현을 해줄 거니까요.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색깔 지정하시고 선에 대한 두께값 윗동네에서 작업하셔도 괜찮죠. 5포인트의 점선입니다.
다만 별 얘기는 없지만 모퉁이가 좀 깎여 있어 보이니까요. 우리도 모퉁이는 비슷하게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모퉁이는 뾰족하지 않다. 라운드라고 살짝 다듬어 줄게요. 더 많이 깎였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 위쪽에 숫자 값을 더 늘려주시면 돼요. 더 많이 깎아 주실 수도 있죠. 툴 선택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추시면 됩니다. 도형 2번 37에 30이라고 하는 건 작게 사각형 만드는 거였군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다시 클릭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37에 30. 여기엔 채우는 색깔 없고 선만 있습니다. 선의 색깔 값이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군요. 스와치에서 그라디언트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고, 선의 두께 값이 지시되어 있어요. 6포인트라고 하니까 그 값도 맞춰주죠. 다만 모퉁이 둥글기는 또 얘기가 없네요.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 필요한 도형들은 다 만들었고, 동그라미 5번 펜도구 지시가 있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고래처럼 꿀렁거리는 요거는 펜도구 이용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군요. 펜툴 들고 시작하는 점 여기, 제일 깊은 골짜기, 제일 높은 꼭대기, 원하는 위치를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시작점 클릭, 제일 깊은 골짜기 드래그, 제일 높은 언덕 드래그, 모퉁이는 여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니까 그 색깔 맞춰주셔야 되겠죠. 펜도그로 제작한 도형은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 주세요 라고 했네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그라디언트 페더를 줬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흐리멍텅하고 가운데가 색깔이 짙군요. 이런 거는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양쪽 끝단이 흐리고 가운데가 짙죠. 어느 정도 퍼질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맨 뒤로 좀 빼보도록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깔렸어요. 동그라미 6번 마스터 페이지, 페이지에 대한 설정이 있었군요.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A 페어런트, A 마스터밖에 없는데 문제에서는 B 마스터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A 페어런트가 A 마스터 맞아요. 요 아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페어런트, 버전에 따라서 페어런트라고 마스터라고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뉴 페어런트 눌러주시면 B 페어런트 만들어질 겁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만든 아이들은 지금 다 A 마스터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걸 B 마스터에 종속이 될 수 있도록 너네들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플라이 페어런트라고 해서 페어런트를 바꿀 겁니다. A 페어런트가 아니라 B 페어런트, B 마스터로 바꿀 거예요. 모든 페이지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해 라고 올 페이지 OK 하시면 B 하고 새겨진 거 보이시죠? 비마스터 만들어 줬고요. 문서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물 보시면 페이지 번호가 두 번째, 세 번째에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비페어런트, 제가 비페어런트를 페이지 두 장짜리로 만들었군요. 비페어런트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페어런트 옵션에 가셔서 저희가 만들 때 페이지 두 개다라고 만들어 줬는데 사실은 세 개가 필요하니까 3이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세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 만들어 놨던 아이들이 다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우린 지금 페어런트 마스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다 보입니다. 다시 마스터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만 쪽번호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화면을 확대할게요. 쪽번호는 글자죠. 타입 툴 누르셔서 아래쪽에다가 상자 하나 만드시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라고 해서 특수 문자 넣으실 수 있어요. 마커스 중에서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면 현재의 페이지 번호 넣으실 수 있습니다. B라고 하는 건 비마스터에 종속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페이지의 번호는 글꼴이 어떻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에이리얼의 레귤러의 10.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기본값 K의 100으로 되어 있는 거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면주도 설정하세요라고 했죠?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글을 면주라고 하는데요. 그냥 글자 입력을 하셔도 괜찮고 타이프 메뉴에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서 섹션 마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페이지의 번호의 경우에는 중요하겠고 커런트 페이지 넣으셔야 되겠지만 면주는 어차피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글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상자 만들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스토리 글꼴 맞춰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잘 만드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이만큼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가져다 놓을 거고요. 연주의 내용 세 번째 페이지에는 스윗 포테이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일반 페이지로 나와 볼게요. 여기에서 일반 페이지로 뚜둥 하고 나왔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제작했던 것들은 벽지처럼 제일 뒤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펜으로 그려줬던 아이 밑에 깔려서 흐리멍텅하게 보이죠. 이런 아이들은 항상 맨 위쪽으로 올 수 있도록 레이어를 분리해 놓도록 할게요. 비페어런트, 비마스터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아이들을 레이어 2번 2층 집에다 옮겨 놓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1 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층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레이어 2번 2 층을 하나 만들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1 층에 있는 아이들을 몽땅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 줍니다. 레이어 2번 2 층에다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이고요. 위치 맞춰서 배치하시면 항상 얘네들이 모든 오브젝트들보다도 더 위쪽에 배치하게 될 거예요. 다시 나머지 아이들은 다 1 층에다가 배치할 거니까 레이어 1 으로 돌아오시고 페이지도 다시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돌아와 보시면 여기에서 글씨 아까 흐리게 보였던 아이들 짙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커다란 아이들은 좀 걸리적거리니까 잠궈 놓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락을 걸겠습니다. 이제 글씨들만 좀 입력하겠습니다. 글씨들도 일일이 다 타이핑할 수 있겠지만 텍스트 파일 제공해 준 거 활용해서 복사해서 붙이도록 하죠. 이만큼을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 상자 하나 쭉 크게 만들어서 컨트롤 V 붙여줍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추시면 되겠죠? 모든 글자들을 쪼르륵 블럭 잡고요. 공서에 16 글자의 색깔도 맞춰주세요. 스윗 포테이토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그림자도 들어있군요. 글자 상태에서는 그림자 넣을 수 없어요. 셀렉션 툴 누르셔서 넣다라고 개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펙트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전문들도 다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전문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들도 다 글자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은 복사해서 쓰시는 게 빠르겠군요.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미리 보기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글씨들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쭉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을 하는군요.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십시오. 문제 번호 2까지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 297에 210 A4 용지가 가로로 되어 있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뉴 다큐먼트, 페이지는 한 장짜리입니다. 용지 297에 210, 컬럼은 3단이라고 되어 있군요. 단의 간격 10mm. 위아래 왼쪽 오른쪽은 서로 다르군요. 링크가 걸려 있다면 풀어주시고요. 값을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세요. 블리드는 3mm 공통되어 있습니다. 색상 미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갈 겁니다. 막내두기 기준으로 해서 색깔 추가할 거고요. 색깔 자체 더블 클릭할 거예요.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콩 찍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에드 투 스와치, 스와치 패널에다가 넘겨주세요.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색상 들어왔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입력합니다. 색상을 다 뽑았으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죠. 단락 스타일은 기본 단락 더블 클릭해서 베이지 캐릭터를 일단 한글 글꼴로 바꿔줍니다. 한글을 입력할 때 깨져 보이지 않도록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줄 거예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목, 베이지 캐릭터에서 글꼴 맞춰 주셔야 되겠죠. 도둠의 10, 행간, 리딩, 글자의 색깔, 컬러,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줄만큼 글자가 한 글자 늘어나요 라고 값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왼쪽 정렬이다 라고 했으니까 인덴트에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만드시면 되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된 아이는 더블 클릭해서 본문, 도둠 8포인트. 세 개의 단락 스타일 만들어 놨으면 베이직으로 꼭 돌아와 주시고요. 이미지 배치부터 해보겠습니다. 2급의 12번 컨트롤 D 눌러서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에 대해서 이펙트 그림자 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펙트 가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요만큼 잘 이워서 보이죠? 그만큼만 잘라지도록 파란색의 테두리 조절하시고요. 모퉁이가
살짝 둥글게 다듬어져 있으니까 선택했을 때 위쪽에 옵션 보여요.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라운드. 어느 정도로 둥글게 다듬어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모양 보시고 숫자 값들 조절하시면 돼요. 개체 선택 풀으시고 나머지 이미지들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2급의 12번 열기. 2급의 13번에 대해서 효과, 경사와 엠보스, 그림자 있네요.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이펙트를 주세요.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크기가 좀 달라 보이죠? 요만큼 잘 이루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이 그림 자체가 커졌으면 좋겠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조절하면 액자만 조절돼요. 위쪽에 옵션에서 오토피트를 체크하시면 액자와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도 같이 커지죠. 2급의 14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하고 텍스트 감싸기 하세요라고 해서 글씨가 얘네들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정리를 할 건가 봅니다. 개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을 가장자리를 감지해라 라고 했죠. 디텍트 엣지. 그러면 요만큼 감지된 게 보여요. OK 단추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랩을 씌워줄 거예요. 주변을 감싸줄 거니까 세 번째, 얼마의 값을 줄 건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3mm만큼 감싸게 해주세요. 라고 주변을 감싸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 노란색의 꽃이 한 송이 더 필요한데 요거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얘를 일하고 개체 선택을 했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겠죠. 이미지들 다시 별 얘기 없는 것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2급의 16번의 경우에는 네모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여요.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1번 98 곱하기 7이라고 얇은 아이는 얘 얘기하는 것 같죠? 사각형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대화창이 뜨면 값을 89 그리고 하이튼 7이라고 입력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안쪽에 내부 그림자 주세요라고 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펙트, 이너 섀도우. 결과물을 보시면 모퉁이가 살짝 둥그렇게 다듬어져 있죠. 모퉁이가 둥굽니다라고 라운드. 얼마만큼 둥글 건지는 출력물 보시고 비슷하게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똑같은 건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배치하세요. 도형 2번은 102에 216 커다란 아이네요. 요 커다란 네모 말하는 것 같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102에 216 도형이 맨 뒤에 깔렸으면 좋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샌드 투 백.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잠궈 버리는 게 좋아요. 오른쪽 버튼 락을 걸겠습니다. 표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활용하시면 돼요. 글자 작업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텍스트
글자 갖다 놓으시면 블럭 잡으시고요.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맞춰 주세요. 글자는 복사해 오시고 그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글자는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세요. 아래쪽에 표에 대해서도 글자 작업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 메뉴에 보시면 컨버트 텍스트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글자를 표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는 이미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표를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의 칸, 또 하나의 칸, 또 하나의 칸 요렇게 3 개의 칸으로 표를 만들고 싶어요. 그 칸을 구분해 주는 걸 기호, 콤마 표시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는 콤마로 구분해서 하나씩의 칸으로 인식해 다오라고 기호를 넣어서 데이터를 정리해 주세요. 컴마로 다 기호 대체했으면 요만큼이라고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표를 받을 데이터 요만큼에다 만들겠다라고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이 많은 글자들, 이 모든 글자들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테이블 메뉴에 보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컨버트 텍스트 투 테이블이라고. 그러면 그거 사이를 뭘로 구분했는데 라고 구분기호 탭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는 컴마라고 구분해 줬으니까 기호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단추 눌러주면 바로 만들어지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꼴은 저희가 표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너비들은 각각 가까이 다 갖다 대면 화살표 모양 나오니까 너비 조정 가능하실 거예요. 높이가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서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잡으시고요. 디스트리뷰트라고 높이를 똑같이 분배해 줄 겁니다. 글자들이 천정에 좀 붙어 있는 것 같죠? 글자들의 배치가 위쪽, 아래쪽, 중간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라고 위치값도 수정 가능해요. 문제에서 보시면 표에는 육행 3열인데 색깔은 요렇다라고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만큼은 이라고 범위 잡으시고 채워주는 색깔 뽑아 놓은 스와치에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 줄무늬 모양으로도 색깔들 들어있는 거 연한 회색으로 넣어주세요. 선의 두께 값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너네들 모두 다라고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보면 테두리 모든 아이들이 다 파랑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선이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클릭해서 모두 파랗게 활성화가 됐으면 선의 두께값 0.25라고 설정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랑 도형,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는데요. 출력 상태를 한번 꼭 미리 확인을 해 주세요. 배치를 비교해 보시고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도 역시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하는군요.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해야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3번입니다. 여기까지 2025년 11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급 문제는 내용이 항상 평이하게 나오죠.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